윤석열 후보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부르죠. 그 간담회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과거엔 그렇지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 이건 팩트입니다. 여론조사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상황 인식은 이렇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튼튼한 공조를 갖고 중국을 상대했을 때는 오히려 한국, 미국, 일본이 공조가 튼튼할 때는 오히려 중국과 한국의 사이가 좋았다. 외교의 매우 큰 아이러니 같은데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미일 공조가 튼튼했을 때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굉장한 호감을 갖고 사업이면 사업, 문화협력이면 문화협력, 좋은 결과를 냈다. 그리고 양국 국민들이 서로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친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쓰자 어찌된 영문인지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 싫어하기 시작했고 한국 사람 중국을 싫어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후보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국민 간 감정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을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친중국 정책을 펴고 또 펴고 거기 중국에만 가면 작아지는 남자가 되는 문재인 대통령, 중국에 가서 혼밥을 먹어도 혼밥을 7끼 8끼씩 먹고 돌아와도 그냥 허허 웃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아니다. 따져보니 정반대였더라. 오히려 우리를 얕잡아 보고 한국 청년들은 우리가 얕잡아 보이는 것 때문에 중국을 싫어하고 이러한 상황 인식을 윤석열 후보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 정책이 아니라 원칙 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민 간 소통과 관계를 더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국민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서로 사이가 좋게 하려면 서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굴종적인 외교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킬 때 국민들은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윤석열 후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한국 일본과의 관계. 1965년 한국하고 일본이 외교 관계를 텄지요. 그 이래로 지금 사상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일 관계의 경우 관계가 나빠질 정도가 아니고 관계가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사와 이념을 갖고 한일 간 관계를 거의 고의적이라고 할 정도로 과도하게 폭파시켰다고 봐야 할 정도로 국가 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 관계를 폭파시켰다. 한미일 공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계일 한국 일본 관계를 문재인 정권이 폭파시켰다. 죽창을 들고 나서라. 토착 외구 세력을 몰아내라. 이게 자기네들의 강성 지지자들 모으기 위해서 반일 감정이 불을 떼면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에 단맛을 들인 문재인 정권이 국내적으로 무슨 상황이 어려워지기만 하면은 반일 감정 거리 없어 거의 한일 관계를 폭파시켰다. 저는 이러한 국제관계에 대한 상황 인식은 매우 용기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복원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과거에 했던 대로만 해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처럼 하기만 해도 한일 관계가 어렵지 않게 정상화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한미일 상호 공조가 원활하게 하는데 큰 레버리지가 된다고 본다. 지렛대가 된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뭐 어마어마한 비판을 또 쏟아냈습니다.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국제 관계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니 뭐 비판을 합니다.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외교를 초토화시켰다.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동안의 당 내분 갈등, 선대위의 뭐 이 좌충우돌, 그다음에 문을 박차고 두 번째 뛰어나가 버린 당 대표, 이런 일들이 이제 엮이면서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이제 뒷걸음질 쳤는데, 그러나 이제 지난 일요일 날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사과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때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가 저희한테 들어온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지금 12월 말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주춤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마저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다. 구정쯤, 그러니까 설 때쯤, 설이 1월 말 2월 초 이때쯤 있거든요. 그때쯤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동안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도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11월 말에 상당 수준 축소됐고 12월에는 축소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격차가 자꾸만 축소들어서 박빙승부가 돼가고 있다. 그런데 12월 말쯤 되면 아마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현재 지지율이 별로 놀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초에 여론조사에서 하나의 변동사항이 나타날 것이다. 1월 내내 선거운동을 하면은 구정쯤 가서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얼미터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41.1, 윤석열 40.1, 1%포인트 차이. 그런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감각은 조금 모자란 측면이 있다. 저는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이제 자신의 김종인 총괄위원장 본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판에는 초등학생처럼 보이고 뭐 아직 감각이 뭐 없다, 정부적 감각, 정치적 감각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대목이 많겠지만요. 국민들께서는 정치 감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수십 년씩 온 사람들은 정치 감각이 중요할런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여의도의 정치 감각에 식상한 지 오래입니다. 여의도의 정치 감각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비록 실수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 나중에 논란거리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그 기계, 그 결기, 그 초심,
이걸 잃지 않고 유지하는 정무감각, 정치감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대통령 후보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닌지요. 근데 거기다 대고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정치감각이 좀 모자란 측면이 있다. 좋은 뜻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은 김종인 총괄위원장,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오해하면 안 된다. 윤석열 후보를 대중들 앞에 내놓을 때도 뭐 정치적으로 매우 세련된 사람 내놓을 생각하지 마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윤석열의 모습은 뭐 때로 날 것 그대로 보여지더라도, 좀 흐트러진 모습이더라도,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기존의 정치인들하고는 전혀 차별화되는 그런 새로운 모습, 그런 새로운 기계, 새로운 아이디어, 이걸 보고 싶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